안녕하세요. 뼈어대 고영선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탁월한 인생을 만드는 법 7번째 시간이고요. 이 책은 2020년 새해 계획을 무조건 이루고자 하시는 분들, 더 나아가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시는 분들, 혹은 지금 삶의 방향을 잃어서 방황을 하고 계시는 분들, 좀 더 목적 있는 삶, 목표를 달성하는 삶을 살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추천해드린 책이고요. 연말연시에 읽으시면 내년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가시는데 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책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재테크와 인생 목표, 또 새해 계획을 한꺼번에 달성하는데 달성 확률을 높여주는 한 가지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태도가 무엇일까요?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에 대해서는 제가 그 전에 베스트셀프를 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죠. 오늘은 이 책의 나오는 그 내용으로 다른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는 이제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파트가 어떤 거냐면 여기 이 부제가 인생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5단계 계획이잖아요. 예, 첫 번째는 1단계는 가능성을 믿어라.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쭉 얘기했죠. 두 번째는 과거를 잘 마무리하라. 해서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 돌아보고 또 후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마지막이 우리가 과거에 안 좋았던 것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 돌아오면서 우리가 감사할 것들 생각하고 항상 감사해야 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하면서 감사 어드밴티지가 있다, 감사가 주는 혜택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제 세 가지 정도군요. 첫 번째가 목표 달성에 도움을 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연구자들은 오래전부터 중요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우리의 노력과 감사 간의 관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감사는 흔히 사람들을 현실에 안주하게 할 거라는 가정이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미 충분히 갖추고 있는데 굳이 뭘 더 성취할 필요가 있겠어? 이런 생각이 팽배하면 사람들은 목표를 세우거나 추구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대로 좋은데 뭐하러 새로운 목표를 세운단 말인가? 하지만 로버트 에먼스와 안젤리 미스라에겐 그 말이 고지 들리지 않았다. 에먼스와 미스라는 감사가 포함된 목표 추구와 감사가 빠진 목표 추구를 비교하는 연구를 고안했다. 두 사람은 참가자들에게 감사 일기를 작성하게 하고 앞으로 2달간 그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목록을 제출하게 했다. 10주 후 확인했더니 고마운 마음으로 목표를 추구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목표치에 훨씬 더 근접했다. 에먼스와 미스라는 그 결과를 놓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감사는 우리를 현실에 안주하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목표를 더 열심히 추구하도록 이끌어준다. 이 연구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냥 목표를 세우시기보다 감사 일기를 적으면서 또 감사한 내용들을 적으면서 어떻다? 예, 목표를 세워나가시면 목표 달성 확률이 높아진다 라는 것이 연구 결과에 나왔고요. 저자는 그 이유에 대해서 감사가 회복 탄력성을 높여준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모두 회복 탄력성과 관련된다. 당신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나는 회복 탄력성 없이 오랫동안 여러 분야에서 성공했던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러한 복합적 이유를 나는 감사 어드밴티지라고 부른다. 감사 어드밴티지는 농구 선수뿐만 아니라 지도자, 변호사, 기업가, 부모, 목회자, 목사 등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감사는 어떻죠?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좋은 일만 있을 수 없잖아요. 실패, 실수, 또 내가 예상치 못한 불운이 있을 텐데 그때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감사. 특히 매일 감사하는 그 마음이 회복 탄력성을 올려줘가지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감사함이 어디에 적용되냐면 재테크에도 적용됩니다. 이 책에는 감사에 대해 장점이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3가지만 뽑아본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재테크인데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데이비드 데스테노는 한 연구에서 참가자들에게 감사함이나 행복감 또는 중립적 감정에 얽힌 일화를 떠올린 후 종이에 적어보라고 요청했다. 참가자들은 해당 일화를 적은 뒤 자신의 기분을 보고하고 재정과 관련된 결정을 내렸다. 그들은 실험을 마친 직후에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나중에 더 큰 금액을 수표로 받을 수도 있었다. 감사함을 느낀 그룹은 흔쾌히 기다렸다가 더 큰 금액을 받겠다고 선택했다. 평균적으로 우리는 사람들의 재정적 인내력을 약 12%까지 증가시켰습니다. 데스테노가 말했다. 사람들의 저축액을 그만큼 높일 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감사
또 행복함, 긍정적 마인드인데 그 중에 감사함이 있다면 단기 충동을 억제하고 장기 이익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절제력과 자제력을 키울 수가 있는 것이죠. 좀 더 좀 멀리 볼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재테크를 할 때 여러 가지 그 방법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책 이제 다음으로 제가 이제 해드릴 책이 이제 재테크 책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재테크를 시작할 때 기본 베이스는 무엇이냐면 지출 통제입니다. 이게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재테크의 시작은 지출 통제입니다. 어느 곳에 투자를 하고 뭐 그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뭐죠? 내가 돈을 쓰는 걸 줄이는 것이 모든 재테크의 시작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죠? 단기 충동을 억제해야 되겠죠. 자제력이 필요해야 되겠죠. 내가 갖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어떻죠? 계속 살면 저축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저축할 수 없으면 돈을 모을 수가 없고, 특히 시드머니를 모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다?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감사한 마음이 매일 있으면 절제력을 높여준다는 것이죠. 단기 충동을 억제하고 좀 더 장기 이익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을 불어일으키는데, 이 연구에서는 그게 12%까지 상승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뭐 단순 계산이지만 이 정도 우리가 지출 통제하고 저축을 할 수 있다면 재테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늘 감사함을 갖게 된다면, 감사한 태도가 있게 된다면 어떻죠? 재테크에도 그게 도움이 된다. 자, 세 번째는, 감사가 주는 어드밴티지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감사는 가능한 대응 방식을 넓혀준다. 감사는 우리를 풍족한 사고 속으로 인도하여 더 슬기롭고 창의적이고 너그럽고 낙관적이며 친절한 사람이 되도록 해준다. 하지만 결핍된 사고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더 보수적이고 완고하고 인색하고 비관적이며 심지어 비열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크다. 연구진에 따르면 감사와 같은 긍정적 감정은 사고 행위의 선택 가능성을 넓혀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인식과 행동의 범위를 넓혀준다. 이렇게 확장된 사고 방식은 결과적으로 개인의 신체적, 지적, 사회적 자원을 구축한다. 다시 말해서 감사는 우리의 회복 탄력성을 키워주는 것이다. 연구진은 이것을 확장 구축 이론이라 부른다. 그런데 단순히 이론에 그치지 않고 우리 중 대다수는 실생활에서 이를 자주 경험합니다. 감사할 때 기분이 좋아지고 성과도 좋아지며 인생의 온갖 기복에 더 잘 대응하지 않는가? 에먼스와 미스라는 감사 관련된 여러 연구를 살펴본 뒤 이렇게 결론 내렸다. 이러한 증거는 감사가 개인의 적응력과 성장성을 높인다는 가정을 강력히 뒷받침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인지 능력이 확장이 돼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선택을 했을 때 선택 프로세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선택안을 늘리는 겁니다. 제가 일초월정에서 얘기했죠. 우리가 선택안을 늘리는 것만으로도 의사결정 실패율이 떨어져요. 의사결정 성공률이 높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생각보다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때 그 문제에 매몰돼 가지고 이거를 할까 말까, 아니면 그러니까 가부 결정하거나 A, B 중에 뭘 할까 양자택일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3의 대안, 제4의 대안, 다른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매몰되는 경향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평소에 부정적 감정, 스트레스에 있으면 어떻죠? 인지가 되게 축소되기 때문에 그 협소된 의사결정 안에서 벗어나기 힘들어요. 주어진 선택한 이상을 보기가 힘듭니다. 근데 언제 벗어날 수 있다? 감사한 마음, 긍정적 마음, 감사한 마음 등의 긍정적 마음이 있으면 인지 능력이 확장이 돼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또 생각할 수 있는 안들이 넓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의사결정 능력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의사결정 능력이 높아진다는 건 무엇이죠?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의사결정의 총합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운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감사 어드밴티지는 이 책에서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제가 한 3가지 정도 다시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책 중 하나가 목표 달성이잖아요. 감사함을 갖는 것이 목표 달성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두 번째로는 재테크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 세 번째는 의사결정에도 도움이 된다. 감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책에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데 그 중에서 모두가 할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감사 얘기를 적는 거죠. 그렇죠? 감사 얘기 적는 건 또 제가 영상 찍어드렸고, 뭐 너무 간단한 거지만 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감사 얘기를 하는 것이 베스트로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새로운 방법을 제시해 주거든요. 어떤 거냐면,
감사를 할 게 뭐가 있냐?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막상 떠올리면 감사할 내용도 잘 생각나지 않아요. 생각이 나지 않거나 뭐 건덕지가 없어가지고 감사할 게 없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삶에서 감사를 찾기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놀랍고 신비한 일이 어느 순간 당연한 일로 바뀌기 때문이다. 뭐죠? 놀랍고 신비한 일이 어느 순간 당연한 일로 바뀌기 때문이다. 한때 우리를 기쁘고 놀라게 했던 일이 나중에 지루하고 예측 가능한 일로 느껴질 수 있다. 심리학가 티머시 윌슨은 이를 쾌락의 역설이라 부른다.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 그 경험을 더 자주 하기 위해 자세히 알아보려 하지만 일단 알아내고 나면 놀라움이 사라지는 법이다. 쾌락의 역설과 관련하여 윌슨은 자신의 명명한 조지 베일리 기법을 들어 설명한다. 멋진 인생이라는 영화에서 주인공 조지 베일리는 자기가 사라져야 세상이 더 좋아질 거라며 자살하려 한다. 그 순간 클레런스란 천사가 나타나 중재를 시도한다. 클레런스는 베일리가 정말로 사라지고 없는 세상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 대체 시나리오에선 상황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쁘다. 그렇다면 영화가 아닌 현실에선 이 기법을 어떻게 적용할까? 실험에 들어갈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생에서 소중히 여기는 것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라고 요청한다. 윌슨과 동료들은 한 그룹에게 현재의 배우자를 만난 적도 없고 당연히 연애도 없고 결혼도 안 했다고 상상하도록 지시하고 다른 그룹에게 현재 배우자를 어떻게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했는지 말해보라고 지시한 다음 두 그룹을 비교했다. 조지 베일리가 같은 상황에 처했다고 상상하도록 지시받은 사람들은 단순히 배우자와 어떻게 만났는지 들려주라고 지시한 사람들보다 부부관계가 더 행복하다고 보고했다. 두 그룹의 차이는 대체 시나리오를 생각해 봤는지 여부밖에 없었다. 뭔가 좋은 것이 없어졌다 상상하면 그게 다시 놀랍고 특별해 보이는 것 같다. 심지어 신비롭게 보이기도 한다. 그렇죠? 예, 우리 현실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현실에 몰입해 살아갑니다. 때문에 현실 이외의 것들을 잘 생각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혹은 우리가 처음에 경험했을 때 정말 좋고 새롭고 감사한 일이었는데 우리는 뭐죠? 예, 적응의 동물이죠. 예, 금방 그 사실에 적응을 해서 놀라운 일이 당연하게 느껴지게 되기 때문에 감사함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죠? 예, 지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없다고 생각해봐라. 없는 삶을 생각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그래서 저는 여행을 가는데 좀 길게 가라. 이렇게 좀 주장하는 편입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안 돼서 그렇게 못 가면 어쩔 수 없지만, 여행을 길게 가면 깨닫는 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집이 그리워집니다. 여행을 좀 오래 하면. 집이 그리워져. 그러니까 처음에 가면 여행 자체가 좋아요. 근데 여행을 좀 길게 하면 갑자기 집 생각이 많이 나고요. 한국에는 음식들 생각 많이 나고, 내가 했던 그냥 평범한 삶이 갑자기 좋아요. 갑자기 그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행이 좋아서 왔는데 여행을 좀 길게 할 경우, 이게 짧으면 그게 덜 느껴지는데 좀 길게 하면 내가 그냥 평소에 느꼈던 일상생활이 되게 그리워져요. 그래서 여행을 가면 어떻죠? 예, 내 고향, 내 집, 내가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 내가 먹는 음식들이 이제 그리워지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예, 다시 한국에 와서 다시 좀 시간이 지나면 어떻죠? 여행 갔던 그 시절, 그게 생각이 나요. 심지어 여행이 조금 덜 재미있어도 생각이 되게 많이 납니다. 그래서 여행을 하면 좋은 게 무엇이냐면 기쁨을 두 개를 얻어요. 하나는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이 한국, 내 집, 이게 정말 감사한 거였구나. 이게 내가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지만, 내가 몸에 익숙해져서 몰랐지만 이게 나한테 정말 좋은 거였구나 알게 되고, 두 번째, 여행도 참 좋은 거구나. 돌아오니까 그래, 여기 또 현실과 좀 떨어져서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문화 속에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녀들과 함께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지내는 것이 정말 좋았구나. 야, 그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돈도 썼는데 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 부재의 증거, 뭐가 없음으로써 그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이거를 실제로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죠? 없어졌다고 생각함으로써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일기, 그 다음에 감사할 제목이 없었을 때, 예, 여기 책에 나온 대체 시나리오를 생각해보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들고,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기도도 나오거든요. 뭐 종교생활 하시는 분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도를 하니까 그때 이제 감사를 계속 되뇌이게 되고, 저는 감사 일기 쓰지 않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고 있고,
이것도 좋습니다. 그 부부 관계에서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대화를 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 있지만, 예, 만약에 우리가 과거에 좀 더 나아졌다면,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면, 그걸 이제 잡고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혹은 그게 없다면 얘기했던 것처럼, 예, 대체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것만으로는 감사하냐?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지금도 감사하지만 예전에 되게 힘들었을 때에도 그런 얘기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가족이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같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정말 힘들어서 가족과 떨어져 살았거든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하면서 그 감사함으로 극복했던 그런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얘기했던 것처럼 감사는 어드밴티지가 있다. 어떤 어드밴티지? 예, 목표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재테크에도 도움이 되며 여러분의 의사결정에도 도움이 된다.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예, 감사 기도, 감사 일기, 예, 그러면서 범사에 매일 감사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근데 그런 감사한 제목이 생각이 안 난다면 대체 시나리오, 그것이 없다고 생각해라. 예, 부재가 존재를 증명해 줍니다. 그래서 내가 사라졌을 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사라졌다고 상상함으로써 그 감사함을 깨닫는 거죠.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2020년 새해 목표를 달성하는데 좀 더 확률을 높일 것이고 여러분이 재테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의사결정에 도움을 감사한 태도가 줄 거라고 이렇게 확신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